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한테 이리저리 많이 문의들 주시는 내용들이 포토샵으로 다리를 늘리는 방법이나 배경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거나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하셔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되어 있는 사진은 조금 노리띵띵한 사진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노란 사진을 조금 보정을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사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먼저 이미지를 이렇게 레이어 하나를 복제를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했는 레이어들은 좀 숨겨 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다리를 늘리는 것을 좀 배우도록 할 건데,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배경 부분까지 좀 없애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짧네요. 자, 이 사진을 복제를 먼저 해볼게요. 자, 레이어를 복제하실 때는 컨트롤 J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레이어를 바로 복제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사진에서 전체적인 톤을 수정을 하실 때에는 이미지 메뉴에 조정, 그리고 레벨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영문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메뉴에서 어드저스트먼트 메뉴에 그리고 레벨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L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가 하얗게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하얗게 만들고 싶은 부분을 이 하얀색 스포이드로 콩 하고 찍어 주시면 이렇게 하얘지게 되죠.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찍었는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그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의 색이 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하얀색 부분을 제가 이렇게 눌러가면서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중간 톤 정도를 조금 설정을 해주시면 좋으신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쉽지가 않죠. 자,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춰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운데 삼각형을 가지고 옮기시면은 중간 톤을 조정을 해서 찾을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잡고 안쪽으로 잡아 당기시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밝아지는 것은 연한 회색을 하얀색으로 인정을 하는 이 하얀색 이 삼각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에 있는 오른쪽에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을 진한 회색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전체가 또 밝아지게 되죠. 자, 요 부분 좀 색의 민감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요걸 조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사진을 따라가지고 좀 다르시니까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고요. 확인 누른 다음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레이어에 눈을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거무튀튀하죠. 이런 부분을 좀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 삭제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브러쉬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제 책에도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응용하는 부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 브러쉬 모양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시게 되면 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셨을 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배경 부분에 색을 칠하기가 좀 편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경도라고 되어 있는 하드니스라는 이 아이는 0%로 만들어 줍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Al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죠. 이거는 전경색을 내가 선택할, 한마디로 색칠할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 거니 라는 것을 이 화면에 있는 사진에서 찾는 겁니다. 자, 사진 안에 있으신 요쯤에 있는 색깔을 한번 콩 찍었더니 자동으로 전경색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상태로 제가 마우스로 문질문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색칠을 해줬고요. 자, 색칠을 했더니 여기 있는 부분이 좀 색이 번지게 돼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티가 납니다. 그죠? 이런 부분 삭제하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요 메뉴는 사실 디자이너들도 잘 모르시는 메뉴인데, 작업 내역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히스토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히스토리 패널이 되겠죠. 이 히스토리 패널에서 제가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있는 그림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여기 레벨 상태, 레벨을 했을 때 색상만 보정했는 그 상태의 다리로 돌아갈래 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그 상태로 히스토리 브러쉬 바로 밑에 있네요. 히스토리 브러쉬로 브러쉬 크기를 다리 굵기만큼 대충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고, 브러쉬로 좀 커서 좀 조정하겠습니다. 브러쉬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게 되면, 색칠하기 전에 다리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다른 방법보다 이 방법이 좀 저는 빨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런 배경을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눕기를 따도 괜찮고요. 뭐 다양하게 있으시니까 그런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부분도 색이 좀 날라갔습니다. 아까 레벨 하면서. 그래서 원본의 사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티가 좀 많이 날 때는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반투명하게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아간 부분이 있을까 싶어 얼굴 부분의 색도 조금 다시 돌려주고요. 이런 쇄골 부분도 좀 돌리겠습니다. 색은 고르게 번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줬고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리를 늘리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다리를 늘리실 때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제일 쉽게 하시는 방법이 이 선택 영역을 다리 부분만 잡아서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다리 부분 좀 어색하지 않게 늘리시려면 좀 이 치마까지 살짝 같이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때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신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같은 자리 위치에 다리가 이렇게 붙게 되죠.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컨트롤 T 트랜스폼을 하는 겁니다. 다리를 늘리기 위해서. 자, 다리 늘릴 때 여기 가운데 있었던 중심점을 위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다리를 아래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너무 많이 늘리면 티나니까 좀 적당히 늘려주시고, 저는 다리가 좀 굵어서 여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순식간에 날씬해졌죠? 제가 포토샵을 잘하는 게 다 저의 몸을 수정하면서 터득한 비법이죠. 네. 자, 위에 부분 요게 지금 좀 찌그러진 게 눈에 띄네요. 요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지우개 쓰실 때 지우개도 좀 여기 브러쉬 크기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경도는 0% 주셔서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짠, 티가 안 나죠? 전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수정하는 방법은 많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해서 이 사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수정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배경이 하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스폼으로 늘려주시는 것만큼 좀 편한 거는 사실은 없기는 하죠. 혹시나 다리 색깔이 좀 거무튀튀한 게 좀 신경 쓰이신다 싶으시면 여기 있는 다치 툴 이용하셔가지고 브러쉬로 조금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은 다리색을 밝게 해주실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치는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사진이 좀 날아가 보일 수 있으시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